하지만 문제는 수줍음이 많은 아이인데요. 위험이 높아요.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요.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너무 많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수줍음이 많은 아이니 우리가 또 확실히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게 도와줘야겠죠. 파이팅! 안녕하세요. 심리와 함께하는 육아의 심리치료사 엄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줍음이 많은 아이와 내향적인 아이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수줍음이 많고 내향적인 아이, 마음 단단하게 만드는 법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기 전 내향적인 아이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니 이 방법을 함께 이용해 보시길 바래요.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첫 번째, 아이의 성격을 존중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꿈, 외향적인 아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 고이 접어넣어 두시고 외향적인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요하시면 안 돼요. 기질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성격은 서서히 변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저도 저의 옛날 어릴 적에는 내향적인 성향이었거든요. 발표할 때 막 침이 막 마르고 제발 선생님이 내 번호 부르지 마라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했던 저의 학창시절 그런 내향성의 아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 완전 외향적인 사람으로 막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처음 만나는데 으쌰하고 막 친하게 지내는 그런 ESFJ랍니다. 충분히 기질은 바뀌지 않지만 성격은 변화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아이를 도와주시면 돼요. 나만 따라오세요. 그리고 비교하지 않아야 해요. 다른 아이와 굳이 비교하며 아이의 자존감을 이렇게 낮추지 말아주세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남편님이 누구 와이프니 요리도 잘하는데 돈도 잘 벌어온다더라? 완전 능력자야. 이렇게 말하면 뭐야? 지금 싸우자는 거야? 라는 마음도 들고 아니면 막 쭈그리 오징어가 되잖아요. 그래 나는 요리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이렇게 비루하게 살고 있지.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 절대 비교하는 건 금지예요. 저도 비교를 많이 받았는데요. 누구에게? 엄마에게. 공부 성적으로 막 비교를 많이 당했는데요. 그래서 저 공부 정서가 완전 망이었어요. 두 번째, 아이의 강점을 찾아 이야기하기, 지지해주기. 수줍음 많은 아이의 장점을 보면 막 조용히 경청하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섬세하게 막 관찰을 잘하잖아요. 이런 아이의 모습을 찾아 강점을 이야기해주세요. 칭찬해주라고 했더니 잘했어, 잘한다, 넌 멋있는 아이 이렇게 영혼 없이 하시더라고요. 이건 칭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냥 아이의 있는 모습, 좋은 강점을 그대로 이야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향적인 아이도 강점을 찾아서 해주고 싶다라는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피드백을 해주셔도 되겠죠. 내향적인 아이는 깊이 생각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모습들,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아이에게 이야기해주시면 돼요.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아이에게 엄마 아빠는 항상 너의 옆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끌어온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는 너를 응원해, 지켜줄 거야. 실패를 했을 때도 너의 곁엔 안전하게 있을 거야 라고 안정감을 주는 게 필요해요. 또 편안하게 아이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해요. 공원에 이제 놀러를 가는데 오늘은 킥보드를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뭘 킥보드를 가지고 간다고 그래, 자전거나 타가 아니, 그래? 오늘은 킥보드 타고 싶은 거야? 로 아이의 선택, 표현에 대해 수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수용만 받아도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래도 내가 이야기한 거, 표현한 거에 대해 인정을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집에서도 자기 표현이 되어야 밖에서도 점차 영향력을 높일 수 있잖아요. 세 번째,
작은 성공 경험을 만들어주세요. 수줍음이 많은 아이는요, 쉬운 일부터 시작을 해서 성공 경험을 쌓도록 도와주셔야 해요. 이 친구들에게는 이제 그렇게 경험을 했던 성공 경험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친구에게 먼저 손 흔들어 인사해보기, 그 다음에 성공을 했으면 말로만 안녕 하고 인사해보기, 또 성공을 했으면 안녕 하고 손 흔들고 인사해보기, 이렇게 약간 점진적으로 작은 성공의 경험을 만들어주셔야 해요. 그리고 미끄럼틀을 무서워하는 아이라면 이제 낮은 곳에서부터 작게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한 단계씩 진짜 미묘한 한 단계씩 올려주시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아이에게 작은 목표를 설정을 해서 함께 도전을 하고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해냈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도전 경험, 성공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을 했을 때 그런 기쁨! 우와! 성공했어! 라는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눠주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자기 확언을 가르쳐주는 것도 좋아요. 저는 아이들에게 종종 자신을 믿으면 못할 게 없어. 엄청난 힘이 생긴다. 용기가 생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 저희 첫째도 불안이 높아요. 실패 유전자. 그런데 유치원 다닐 때 다 함께 연주를 하는 연주회가 있었는데요. 뭐 혼자 틀릴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라고 계속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를 하면 진짜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더니 엄마 말이 너무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지금도 뭐 체조대회나 떨리는 발표가 있을 때 자기 확신이 없을 때는 스스로에게 막 마법의 주문을 건다고 하더라고요. 키트.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공의 경험들이 쌓이니 더 큰 성공 경험을 원하고 성취감을 또 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전하는 아이로 변하기도 해요. 네 번째, 기다림이 필요해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 이제 이런 친구들은 충분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바로 성공하면 좋지만 어째 또 계획대로 흘러가겠어요. 실패도 찾아오죠. 그럴 때 우리들도 아이들도 낙담을 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막 무너지지 마시고 성공 과정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힘을 내보세요. 으쌰 해서 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부모님도 힘내시고 아이도 힘을 내는 거죠. 이렇게 정서적인 안정감과 지지를 받으면 마음이 더욱 단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험들이 또 아이들에게 성장을 했을 때 큰 유산이 되겠죠. 파이팅! 수줍음 많은 아이와 내향적인 아이를 위한 활동을 조금 더 쫀득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수줍음이 많은 아이, 내향적인 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고민은 정말 크잖아요? 아이가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하잖아요. 어떻게 도와주고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또 많잖아요? 아이의 자신감을 키워주고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안전한 공간에서 연습을 해보세요. 아주 자주 등장하는 역할극인데요. 식상한 역할극 또 나왔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동물이나 캐릭터가 되어 역할극을 해보세요. 역할극이 문제 주제마다 자주 등장하긴 하는데 그만큼 효과가 좋아요. 특히 막 트레이닝 시키는데 완전 적절한 도구거든요. 그러니 다양한 상황을 설정할 수 있다는 좋은 점과 아이가 어려워하는 상황을 맞춤으로 또 우리들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어려워하는 그 상황을 연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역할극의 신이 계십니다. 나 미미야. 너 이름 뭐야? 나는 소라야. 우리 어디 놀러 갈까? 나를 많이 내려놔야 해요. 그리고 가족 퀴즈예요. 가족들과 함께 퀴즈를 풀거나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참여하는 경험을 쌓게 해주세요.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게 퀴즈 내셔야 하는 거 아시죠? 굳이 또 이거 아이 이기겠다고 막 눈에 불 켜고 하지는 마세요. 독서 후 이야기 나누기예요. 함께 책을 읽고 등장인물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뭐 책 읽어주고 탁 덮지 마시고 이 주인공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런 마음이었을까?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이야기를 할 때 아이가 또 그 감정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했다고 네 감정은 틀렸어. 엄마가 봤을 땐 이 감정이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라면서 이제 또 본인의 감정에 취해 꼭 가르쳐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주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의 의견을 받아주고 수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야?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어떻게? 사회성도 확장이 되고 쑥쑥 성장을 한다. 두 번째, 소규모 모임에 참여를 해보세요. 친구와의 1대1 데이트를 만들어주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친구 있을 거잖아요. 친한 친구 한 명과 함께 뭐 놀이터나 도서관이나 뭐 키즈카페들 데이트 날을 만드는 거예요. 저도 저희 둘째님이 워낙 불안하고 수줍음 많고 긴장감 높고 낯가림 많고 예민보스여서 유치원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친구와 이런 데이트 날을 마련을 했는데요. 세상에 너무 좋아했어요. 이제는 막 펜션도 가고 싶다, 놀이동산도 가고 싶다 막 이야기를 해요. 조만간 또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해요. 동아리 활동에 참여시켜주세요. 아이가 관심 있는 것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주제로 하는 소모임 동아리 활동에 참여를 시켜주는데 권유, 유도, 를 해서 또래 친구들과 만날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희 첫째가 합창단이랑 오케스트라 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현재 동아리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뭐 합창단을 오디션에서 뚝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 오케스트라에만 참여를 하는데 같은 이제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만났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른 반이라도 이제 소통을 하면서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만나서 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학원이나 문화센터를 보내보세요. 작은 소규모로 진행되는 학원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도 올라가겠죠. 친구랑 소통하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네 라는 걸 심어주는 게 또 우리의 목표잖아요. 세 번째, 자신감을 높여주는 활동을 해주는 거예요. 성공 경험 만들어주기예요. 앞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아이가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설정을 하고 세밀한 목표를 만드셔야 하는 거 아시죠? 달성했을 때 함께 축하해주세요. 진심으로요. 막 진정성 없는 축하는 지지지. 그리고 취미활동을 발견해주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6살이 되고 나서부터 막 그림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저도 인정, 남편도 인정, 첫째도 인정, 유치원 선생님도 인정. 그래서 누가 보면 그림 천재인 줄? 둘째도 그림을 잘 그린다고 이제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막 자신감이 뿜뿜 올라온 거죠. 그러면서 뭐 아직 사회적 기술이 미흡하긴 하지만 친구들과 소통할 때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아이의 속도에서 보면 이제 변화함을, 좋아짐을 저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걸, 아이가 잘하는 걸 발견했을 때 오는 이제 자기만족도 아이들도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것 좀 잘하네? 이런 거요. 그런 걸 만들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줍음 많은 아이와 내향적인 아이를 위한 활동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기서 또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아이의 성격과 속도에 함께 발맞추어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이 올라오면서 무리하게 강요하거나 해결하려고 하면 늘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아이의 템포에 맞게 함께 맞춰주기 또 주의를 해주세요. 꼭이요. 꼭 수줍음이 많고 내향적인 아이를 키우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한 번씩 막 진짜 답답함이 밀려오기도 하고 이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기도 하고요. 둘째 등원할 때 보면 인사도 막 하는 둥 마는 둥 막 이렇게 터덜 막 들어가거든요. 그 모습에 이제 또 반대로 막 해맑게 웃으면서 엄마 다녀올게 사랑해 이렇게 들어가는 친구들을 보면 쟤 뭐야, 쟤 왜 저래 라는 마음이 들지만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뭐 저도 어릴 때 뭐 내향적인 아이였거든요. 제 DNA 닮은 걸 어쩌겠어요. 루루한테 뭐라 하지 마. 전 아직도 생각나는 게 반장 선거는 나가고 싶은데 막 걱정도 되고 불안하고 부끄럽고 막 그랬거든요. 막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또 내향적이지만 수줍은 아이였던 거죠. 일단 반장 선거에 도전하기로는 했는데 막 잠 못 자고 학교를 갔던 생각이 나요. 그 걱정 때문에. 그래서 막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막 덜덜 떨면서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시면 블라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 정반대의 성격이 되어서 막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충분히 성격은 변화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시고 우리 아이를 엄마의 생각으로 너무 이 한쪽만 집중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 육아하면서 많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해요. 나의 마음을 잘 돌보고 애씀을 알아줘야 육아도 편안하고 여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완벽한 엄마, 부모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하루에 한 번은 꼭 나에 대해 칭찬해주고 잘하고 있다고 나의 모습을 알아주고 인정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하루가 되었으면 해요. 오늘은 수줍음이 많고 내향적인 아이, 마음 단단하게 만드는 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아이의 성격을 존중해주세요. 두 번째, 아이의 감정을 찾아 이야기하기 지지해주세요. 세 번째, 작은 성공 경험을 만들어주세요. 네 번째, 기다림이 필요해요.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수줍음이 많고 내향적인 아이를 위한 쫀득한 활동. 첫 번째는 안전한 공간에서 연습을 해보세요. 역할극, 가족 퀴즈, 독서 후 이야기 나누기 등이 있죠. 두 번째, 소규모 모임에 참여를 해보세요. 친구와의 데이트, 1대1 데이트 만들어주기,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기, 학원이나 문화센터 가보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감을 높여주는 활동을 해주는 거예요. 성공 경험 만들어주기, 취미 활동 발견해주기,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실에 적용을 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진하게 따뜻한 포옹으로 사랑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 꾹!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를 불끈불끈 힘나게 하죠. 다음에는 완전 또 쫀득하게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